자, 이 거대 양당 체제를 타파하고 소수 정당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이른바 4+1 협의체가 지난해 말에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발하는 미래통합당이 이 위성 비례정당을 창당하자 이 제1당 위치를 잃을 것을 염려한 거 맞죠? 어떻습니까? 예, 여당에서도 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러려고 선거제를 개편했나라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야 의원께 먼저 여쭤보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위성 비례 정당을 만든 쪽이 여당이니까 저 야당이니까 예, 야당 쪽에서 먼저 개정 말씀하시죠. 선거법을 계속 반대해 왔죠. 예, 그리고 그 선거법이 양산할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선거법을 강행 처리할 때 저희는 그러면 자매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뭐 정치 개혁하신다고 하시고 하면서 밀어붙이셨죠. 근데 얼마 전에 그 여야 유력 인사가 회동을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군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처리한 거고 이건 우리가 손해보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하러 진짜 선거법을 위해서 1년 내내 그렇게 싸웠나라는 조금 허탈감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 때 민주당이 했던 그 모든 발언을 한번 제가 들어보면 야, 자기 부정도 이렇게 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좀 논란이 됐었어요, 낮에 그 영상이. 제가 이제 이 JTBC 아침에 토론에서 이재정 대변인하고 12월 31일 날 맞짱 토론을 했었는데요. 제가 민주당은 비례정당 만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수차례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리당략보다 명분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개혁이 더 중요하고 진일보하겠다라고 했던 게 이재정 의원 개인이 아니라 여당 대변인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본인이 직접 만들기는 좀 쑥스러우셨는지 플랫폼에 슬쩍 발을 얹으시는 것처럼 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지금 과반수를 확보하겠다는 명분도 다 드러났고 그다음에 대거 옛날 민주당 인사들이 다 나가서 세운 플랫폼에 이제 숟가락 하나 얹으셨습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왜 선거법을 개정을 했나? 결국 공수처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들러리를 섰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점에 저는 제일 분노해야 되는 게 정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생당 1+4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이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말하는 비례성을 좀 확보해서 21대 국회에 들어오시나라고 전전긍긍하셨을 텐데 민주당이 스스로 그걸 깨고 지금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이제야 왜 과거에 보수 야당이 선거법을 반대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극렬하게 국회에서 저항했는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고 우리가 의원총회도 개최를 했고 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제 참여하는 거로 비례연합정당 참여하는 거로 결론이 났는데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저희가 총선을 앞두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명분 정말 존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명분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미래통합당에서 저희는 설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마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요. 너무나 그 민의를 왜곡하는 형태를 취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 봅시다. 우리가 연동형제를 왜 합니까? 연동형제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말씀했는데요. 재작년 12월에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다. 아니죠. 그리고 그건 거짓말이십니다. 아닙니다. 합의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합의서 보여드릴게요. 말씀 끝나시면 발언하시죠. 논의한다. 네. 포함해서 논의한다라고가 합의서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을 때 의원 정수 상향이 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10% 정도도 의원 정수를 늘린다. 이런 디테일까지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늘릴 수 있다라고 어찌됐든 네. 그러면 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동형제라는 게 국민의 표의 대표성과
그다음에 이 비례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선관위도 이거를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의 표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지금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이 표를 준 득표율에 맞는 의석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그건 아무도 부인 못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당도 그 당시 한국당도 찬성을 했었고 쭉 논의를 해오다가 황교안 대표님이 이제 당대표로 오시면서 강경 노선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외 집회를 하고 삭발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논의가 완전히 수면 이하로 들어갔고 한국당 내의 협상파들도 아닙니다. 아무도 잘못 이제 얘기하고 계신 답을 못 하는 거죠. 아니요, 그래서 저희는 제 발언이 예.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4+1에 의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 제1야당과 함께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한국당에서 협의 테이블을 아예 안 들어왔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 당시에 한국당이 테이블에 들어와서 한 번이라도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놓고 한 번이라도 회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의를 해놓고 행동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4+1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자, 그건 과거고 저희가 진짜 고민이 많은 거죠. 정말 한국당에서 예를 들어서 40%를 득표를 하면 40%의 의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먹고 또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또 40%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캡은 30석에 씌워져 있지만 그런 비민주적이고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게 왜 민의를 왜곡하는 겁니까? 왜곡하는 거죠. 국민은 40%밖에 안 줬는데 아니죠. 의석은 60%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도 비례한국당과 비례통합당을 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비례한국당인가요? 이상하게 통합당인가요? 어리석은 비례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만든 거죠. 다 알죠, 국민들이. 아니 그렇죠. 알고 네. 있죠. 저희가 그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매정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표를 두 배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럼 선거법이 반칙을 하면 안 만들어 되죠. 놓은 겁니다. 왜 반칙입니까? 반칙이죠. 그걸 알고 민주당이 만드신 연동형 겁니다.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게끔 민주당이 왜 비례정당을 민주주의로 만들었는지 지금 운용을 묻고 있는 해야죠. 겁니다. 저는 저희 당 생각해요. 얘기하지 마시고요. 민주당 얘기하시라고요. 우리가 정당법에 나와 있지만 정당은 민주주의적 원칙으로 설립을 해야 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만든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런 이제 뭐 3개월 전에는. 과거 얘기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 과거 저희도 얘기를 민주당 얘기를 하시라고요. 저희 당 얘기를 하시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연동형제를 도입했을 때 가장 손해보는 정당이 가장 의석수가 많은 정당입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손해를 많이 보고 그다음에 제일 야당인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죠. 그래서 그런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명분 있게 정치개혁을 하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비례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나 민의가 왜곡되고 의석수에 있어서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을 믿고 명분 있게 가자. 국민들이 지역구를 더 찍어줄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아니다. 이거는 산술적으로 확률적으로 너무나 이거는 비정상적 게임이다.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네.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논의가 치열하게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당원 투표에 붙여졌는데요. 저희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다시 말해서 표의 등가성,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는 비례연합정당의 후순위로 가고 소수 정당을 선순위로 배열해서 배정을 해서 우리는 많아도 한 7석 정도 그 이상은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나머지는 소수 정당에 배려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할. 네, 김 의원님께서 지금 그 정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서로 있죠. 다른 의견을 토론하셨다 그랬는데 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저는 명분 있게 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당의 결정에 지금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거지만 따라야죠. 개인적으로는 이 참여를 결정은 우리가 예, 반대하시는 의원총회뿐만 입장이었고요. 아니라 네. 전 당원 권리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네. 미래통합당도 네. 그런 절차를 거쳐주셨으면 자, 두 분 경쟁력이 의견 있지 좀 않았을까 들어볼까요? 먼저 그런 생각이 저기 장혜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사실 김병욱 의원님 평소에 참 좋아했는데요. 김병욱 의원님 서두에 하신 말씀에 정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거제 개혁, 제1야당과 함께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신 거죠. 그 단추를 잘못 깼기 때문에 너무 안 그 들어오니까. 이후에 4+1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패스트트랙, 정말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여야가 같이 보여드렸고 결국에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이 선거제 개혁에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성정당이라는 수로 이 선거제를 실질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처음부터 했었어요. 지지자들에게.
그 말은 그 일관성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 선거제의 취지를 살리겠다. 국민이 이 미래한국당 심판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하다가 어쨌든 말이 한번 바뀐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성정당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위성정당을 대하는 태도가 미래통합당은 처음부터 우리는 위성정당 카드를 쓰겠다고 말한 것과 안 쓰겠다고 말하다가 선거 앞두고 여의도 연구원이나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통계해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바꾸는 것 차이에는 저는 많은 차이가 상당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의 협상 전략 같은 경우도 조금 비판하고 싶긴 합니다. 뭐 패스트트랙 국면이 있을 때 그 이전부터 선거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1년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개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1대 총선에서 다시 바뀐다에 제가 이 시사평론가로서의 이름을 걸 수도 있을 정도인데 그렇다면 공수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사실은 이 권은희 의원안이 아니라 백혜련 의원안에 훨씬 가깝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선거제를 개정하지 않는 대신에 일부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을 권은희 의원안에 가깝게 조금 더 협상하는 그 묘수를 한국당이 바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 모든 전제사항을 떠나서 선거제 룰을 만드는 것을 제1야당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1야당과 대화하지 않고 4+1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 것. 그 첫 단추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추 우리는 위성정당 안 만든다 했다가 다시 세 번째 단추 근데 불리하니까 만들 것 같아요. 아무리 단추를 깨워도 이 첫 단추를 풀지 않는 한 잘못 입은 옷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도 할 말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권리당원 투표에서 찬성이 74%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시면서 어쨌거나 비례정당에 관여하겠다라고 결정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나중에 이제 혹독하게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원래는 이 비례만을 위한 정당을 민주당이나 이런 여권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사실을 들여다 볼 필요가 조금 있어요. 뭐냐면 국민들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느 게 꼼수냐, 어느 게 정수냐라는 것을 가르는 기준은 국민들이 던지시는 표의 수만큼의 국회의원이 나오는 방법이 뭔데 이걸로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선거법 개정의 원래 취지 자체가 국민들이 우리가 1인 1표를 행사하고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1등이 독식을 하는 구조다 보니 사표가 너무 많이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민이 낸 표만큼을 최대한 국회의원이 가게 만드는 것으로 1표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게 이제 선거법의 원래 개정 취지였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47석의 비례라도 배분을 해보자. 지역구는 지금 조정이 너무 이해관계가 많아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개정을 했더니 갑자기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본인들이 얻은 그 득표 수보다 많은 국회의원 수를 가져갈 수 있는 꼼수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4+1 협의체의 실수라고 생각해요. 선거법을 개정을 하실 때 비례만을 위한 정당은 만들 수 없다라는 규정을 사실 두셨어야 돼요. 단서까지. 그렇게 해서 지역구와 비례해서 전 사실은 점차적으로 뭐 국회의원 수라든지 비례나 이렇게 좀 더 앞으로 지금은 300석에 이렇게 묶여 있지만은 이번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앞으로 점점 확대돼서 국민들이 주시는 표만큼이 반영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을 만드시면서 그 취지를 훼손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는 안 만든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당방위 상황이 된 겁니다.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같이 때리는 방식으로 사람을 때리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때리는 방식으로 이번에 한해서는 이렇게 반칙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당이 사실은 굉장히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시다라는 거는 나중에 혹독하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김연아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상황에서 제일 화를 내야 되는 건 정의당이에요. 그리고 녹색당, 그러니까 이번에 최초로 원내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던 사실 우리 기후 환경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전문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의 여러 다양한 목소리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1당과 2당이 서로 꼼수를 쓰고 정수를 쓰네 꼼수를 쓰네 하면서 지금 엉망이 된 상황입니다. 이건 나중에 명백히 평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 변호사님도 아까 발언 중에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반칙인 건 인정하시는 겁니까? 정당 방위 상황이 된 거죠. 아니 뭐 정당 방위든 뭐든 반칙은 반칙은 반칙이죠. 아니 그러니까 반칙은 반칙이죠. 아니,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집에 절도가 들어왔어요. 아니죠, 근데 이게 아니죠. 제가 반칙은 말 잘못 고친 아니죠. 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잘못이지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나가십시오 해서 그렇죠. 나가나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예, 예, 국민들이 예. 판단하실 거고요.
지금 이제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연말에 날치기 통과한 선거법 자체가 누덕입니다. 보세요. 지역을 많이 확보해도 총량이 걸려 있잖아요. 총량에서 지역이 많이 확보되면 비례를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정당 지지를 받아도. 그게 어떻게 비례성과 국민의 대표성을 반영한 선거법입니까? 잘못 아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연동형을 소선거구제의 우리가 한계죠. 처음에 연동형 비례제를 연동형 도입했을 비례제가 때와 아니라 소선거구제 한계죠. 맨 마지막에 우리가 결국 땅땅땅 도장 찍은 그 선거법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1+4 협의체가 예산 날치기하면서 거기다 썼어요. 선거구. 20대 국회에만 적용한다고. 그거 못 보셨습니까? 그런 누더기 선거법입니다. 누가 꼼수고 누가 반칙입니까? 우리가 왜 저는 반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묘수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근데 그 그다음에 문제가 성립이 한 가지 되려면- 제 발언 아직 안 예, 예. 끝났습니다. 만약에 정말 정치 개혁을 원하셨다면요. 저는 민주당이 비례정당 만들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지혜로운 판단에 맡기셨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국민은 옛날처럼 투표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또 하나,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낀 겁니다. 예전처럼 민주당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민심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 큰 소리 치던 12월부터 3개월 사이에 민심의 온도를 읽은 겁니다. 저는 아까 어려운 일이라고 계셨는데요. 아닙니다. 어려운 일 아니고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혁, 정의, 공정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우리 김인하 의원님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고민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누가 봐도 국민이 준 표에 맞게끔 의석수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것은 너무 표를 왜곡시킨다. 그 분노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분 있게 가면 국민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겠냐라는 감동의 정치를 해보고 개혁의 정치를 해보자. 그런 의원들과 우리 당원들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결국 의원총회와 당원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내린 거고요. 물론 이 결론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표를 왜곡시키는 그 부분도 저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당이라 하면 정책을 내걸고 그에 맞는 사람을 세우고 국민들 표를 받을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욕심이 많잖아요. 그것도 꼼수를 써가면서.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정당 방위하는 거는 욕심이라고 자, 그러니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하는 정당 방위는 그 부분에서는 정당 방위입니까? 저희는 많은 고민과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도출한 거고요. 저희는 우리 고민을 안 미래통합당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산술적 정치공학적으로 일방적 접근하지 아니죠. 않는다는 생각을 아닙니다. 하고요. 저희도 고민 많이 했고요. 제가 하나 예.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과 또는 정말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라는 자성도 해봅니다. 네. 해보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당원들에게 물어보고 그 평가는 또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그럼 없죠. 저는 한마디만 네, 딱 여쭤보고 싶어요. 미래통합당이 그러니까 비례정당을 만든 거에 대해서 그 무수히 그딴 짓이라든가 뭐 이런 좀 막말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하시는 거죠?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아유, 이해찬 대표께서 우리는 그딴 짓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 이낙연 총리도 굉장히 심한 말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당 의원으로서 그건 그럼 부적절한 거였죠? 어차피 제가 뭐 답변할 위치가 아니니까 네. 다음에 자, 이 얘기하죠. 이슈에 대해서 우리 조 변호사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 발언권 예.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좀 궁금한 게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이 같은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전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사실은 본인들이 받을 수 없는 비례표를 풀리기 위해서 미래한국당이라는 것을 따로 만드신 아니죠. 거잖아요. 지금 미래통합당은 비례를 내지 않습니다. 미래한국당에서만 비례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같은 당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자매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성당위가 비례민주당과 받아주기 좀 잘못이라고 민주당은 보는데요. 우리는 같은 정당 연합정당으로, 아닙니까? 연합정당으로 그게 꿈꾸고 있습니다. 말장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말장난이라고 소수 하는 정당을 상위 순번에 배정을 하면 그것도 아까 말한 조삼모사고 대로 고양이같이 생각하는 기후협약이라든지 겁니다. 이런 어떤 본인들이 연합하시는 녹색당이나 소수정당은 소수정당이고 소수정당에 같이 아마 의석이 했던 가지 않을까라고 정의당과 민생당 기대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소수정당이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 논의를 보면서 첫 단추 이야기를 드렸다면 마지막 단추가 어쨌든 선거제가 통과된 걸 텐데 뭐 한국당을 그 당시에 제치고 선거제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너무 이상한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17석의 병립형 비례대표가 존재하고 30석의 연동형 비례대표가 존재합니다. 제가 사실 그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와 함께 각국의 선거제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고 다 들여다봤거든요. 주요 국가의 선거제를. 근데 병립형과 연동형을 이렇게 믹스해서 하는 나라가 있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100% 연동형,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아예 정당이 비례 후보 순번도 못 정하게 국민이 투표하는 그런 형태의 연동형은 차라리 있을지언정 연동형과 병립형을 이렇게 복잡하게 섞어서 정치 전문가들도 정치 기자들도 계산을 못하게 할 만한, 그래서 심상정 대표의 희대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 몰라도 된다. 계산기가 알아서 계산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런 복잡한 선거제를 만들어 놓으니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고 여러 불협화음과 뭐 어디서는 꼼수를 하고 어디서는 묘수를 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국당과 협의를 안 한 것도 그 당시에 잘못이지만 만들 거면 국민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막판에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연동형을 몇 석으로 할 것인가, 캡을 씌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러 줄다리기와 정치 공학적 표 계산이 있으면서 누더기 제도가 만들어진 게 이 큰 끝단추의 원인이라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정당 득표가 의석수에 반영이 안 되는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의 노력을 또 너무 폄하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되면 아까 조 변호사님 지적처럼 지역구 의석 하나도 안 내는 정당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러면 비례정당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요, 지역 현안 아무 관심 안 가지고 그냥 중앙정치만 많이 하고 언론에 많이 나오고 방송 많이 나오는 사람들로 비례대표 선순위 배분하면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손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각 지역, 특히 도서 지역의 현안들은 어떤 국회의원이 발품 팔아가면서 어떤 정당이 챙기려고 하겠습니까? 이 연동형 정당 득표와 연동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야 공이 이번에 실패했다 생각드는 건, 선거제 개혁의 필수 전제 조건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입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되 특권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여론의 반발이 무서워서 그건 안 된다고 선을 그었고요. 자유한국당은 더 나갔죠. 뭐 270석. 전 말이 안 된다고 옛날부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대 양당이 동시에 비겁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누더기 제도가 나왔고, 그러나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첫 단추 제1야당을 제외시킨 것, 마지막 단추 그런데 성과는 봐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누더기 제도를 통과시킨 것, 이 책임은 사실 4+1을 주도했던 민주당 쪽에 그래도 조금은 더 크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팩트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작년에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한국당에다가 회의 들어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그 합의안 저도 봤는데 예.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고, 논의 자체는 안 하잖아요. 그 손학규 그러니까, 대표와 이 자, 대표들의 단식에 밀려서 제 논의를 말씀 하겠다는 들어보세요. 것이고, 그러니까 합의를 했으면 결론을 정해놓고 협상 합의를 테이블에 했으면 들어오라는 합의를 것이죠. 지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럼 계속적으로 합의대로 논의하자 그러는데 논의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네. 한국당의 전략이 좀 아쉽다는 그렇죠. 말씀. 네. 예, 예. 자, 그래서 팩트가 네. 아니지만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지금 저 여당도 또 제1야당도 전부 이 위성 비례정당, 뭐 자매정당, 연합정당 어쨌든 어떤 이름이든 간에 비례정당을 만들게 된 셈인데, 그러면서 소수정당을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네. 그런 어떤 선거제 개편의 취지는 지금 무색하게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상수분에 배정하기 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정의당이나 아니면은 다른 당들이 지금 참여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은 아니죠. 녹색당은 지금 논의 네. 중으로 알고 있고요. 네. 뭐 나머지 소수당은 참여할 것 같은데 정의당은 네. 아직 협의 자, 중이라고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뭐 알고 있습니다. 꼼수냐 묘수냐 반칙이냐 정당방위냐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국민들께서 표로 심판하실 것 같습니다. 어느 당이 어쨌든 뭐 둘 다 비난받을 여지가 있지만 어떤 당이 그래도 덜 꼼수고 덜 비판받을 만한지는 국민들이 표로 가려주실 것 같고요.